최근 소셜미디어에 한 남성의 모습이 담긴 사진이 올라왔습니다. 작성자는 충격적인 내용도 함께 올렸는데요. 이 남성이 어린이들이 모인 도서관에서 음란 행위를 했다는 겁니다. 그것도 이런 행위를 4시간이나 연이어서 했다는 건데 출입 명부를 거짓으로 작성해 신원을 찾을 수 없고 다른 피해자가 생길까 걱정돼 글을 올리게 됐다고 했습니다. 논란이 되고 사건이 커지자 결국 남성은 스스로 경찰서를 찾았고 공연 음란 혐의 등으로 구속된 상태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공연 음란이란 공공장소에서 다른 사람의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음란한 행위를 할 때 적용됩니다. 그런데 이 사건 성추행은 아닐까요? 형법에는 강제추행죄가 규정이 돼 있습니다.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하는 혐의입니다. 보통 신체 접촉이 있어야 강제추행으로 인정이 되는데 처벌 수위도 크게 달라집니다. 신체 접촉이 없어도 추행이 인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몇 년 전 버스 정거장에 앉아있던 10대 여학생에게 다가가 음란 행위를 한 남성이 유죄 판결을 받았고 앞서 대법원도 초등학생과 단둘이 탄 엘리베이터 안에서 음란 행위를 한 남성에게 강제추행이 맞다라고 유죄 판시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럼 대체 무슨 차이가 있는 걸까요? 오늘 사건 엑스파일에서는 신체 접촉 없는 강제추행 범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저희가 전해드렸습니다만 아이들이 있는 그것도 백주대낮 도서관에서 음란 행위를 한 남성. 그때만 해도 이 사람이 누군지도 모른다 해가지고 저 사진을 공개했던 건데 잡혔어요? 일단 자수를 했습니다. 저게 자수. 저런 식으로 이제 자신의 사건이 알려지고 하니까 이 남성이 부모나 변호인, 보호자 없이 찾아왔다라고 하는데 원래는 중고등학생이 아닐까 이렇게 제보자가 추정을 했었는데 실제로는 20대 성인인 이 남성으로 밝혀졌습니다. 근데 일단 저 도서관에 들어왔고 출입 명부를 작성해야 되는데 이걸 가짜로 했어요. 그걸 본인임을 맞아요. 숨기기 위해서 이걸 숨겨서 했기 때문에 경찰 역시 이제 이 사람의 신원을 파악하기 위해 수사를 하던 중이었습니다. 근데 결국 찾아서 자수를 했고요. 일단 공연 음란 혐의가 있고 그리고 출입 명부를 거짓으로 작성했기 때문에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까지 받고 있는데 일단 이 경찰에서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영장이 발부돼서 구속된 상태로 지금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구속이 됐군요. 자, 우리 가족 여러분들 중에서도 이런 이른바 노출증 환자들에 의해서 피해를 당하신 경험이나 그런 것들이 있으시면 지금 채팅창에 좀 올려 주셨으면 물론 그 기억이 괴로우실 수도 있겠지만 한번 좀 공유가 가능하시다면 좀 말씀을 주셨으면 좋겠네요. 자, 교수님, 방금 저 도서관에서 음란 행위를 한 저 사람 전날이 처음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이제 대범하다 이런 표현들을 하셨는데요. 사실 이 범죄를 저지른 자들이 굉장히 소심합니다. 소심하다. 그래서 초기 범죄를 저지를 때는 아주 협소하거나 은폐된 공간에서 시작을 하죠. 그런데 이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의 기본 심리는 그 행위를 통해서 보는 사람들의 반응을 추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소심하게 시작을 해서 점차 이렇게 발전이 되어 왔다라고 보여진다면 결국은 이 이전에도 유사한 범죄가 굉장히 많이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이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점차 자신이 추구하는 자극의 기준들이 높아져서 이런 그 공개된 장소에서 이제 시도를 하다가 저렇게 체포가 되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자, 근데 진짜 저는 변호사님, 저 아이들이 말이죠. 아니, 저건 아이들이 아니라 그냥 성인이라도 저런 걸 진짜 내 눈앞에서 목격을 했다고 하면 그 정신적인 쇼크는 장난이 아닐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참 이따가 좀 설명드리겠습니다만 공연음란죄와 그 강제추행죄 경계가 참 애매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공연음란죄는 쉽게 말하면 성범죄라기보다 성풍속에 관한 죄라고 해서 풍속. 그러니까 이게 쉽게 말해서 피해자가 없어도 성립할 수 있는 범죄예요. 그러니까 공공연한 장소에서 음란 행위를 하면 1년여의 징역 500만 원의 벌금. 저 1년여의 징역 500만 원의 벌금이 점유이탈로 횡령죄, 길가에 떨어진 돈 주워가는 것과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형법에서 낮은 수준의 범죄인데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건 엄연히 피해자가 있잖아요. 그죠? 아이들이 다 지켜보고 있고 또 이런 특정한 공간에서 여러 아이들이 있는 상황에서 했다면 이거는 이거보다 형이 좀 더 중요하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분명히 할 수밖에 없는데 일단 폭행이나 협박 아니면 또 위력에 의한 또 추행이라는 것도 있습니다만 무언가 그 내용이 없이 단순히 본인 스스로 사람들 앞에서 음란 행위를 한 것 이거를 사실 더 나아가서 추행으로 강제 추행으로 인정하기에는 지금 형법의 조형법정주 원칙상 우리가 아무리 해서 그래도 추행으로 보기 어려운 사안이기 때문에
완벽한 성범죄라고 보기는 또 어렵다는 게 현실입니다. 자, 조진영 님이 학교 다닐 때 등교 때 매일 나타나는 이 노출증 환자를 보신 기억이 있는데 지금 연세가 50이 넘었는데도 우리가 무슨 바바리 코트를 입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코트를 입은 사람만 보면 그때 그 트라우마가 지금 생긴다고 그런 말씀을 해주셨네요. 자, 근데 아까 이도성 기자 설명을 보니까 신체 접촉이 없는 경우에도 이건 강제추행이다. 그걸 인정한 사례가 있다면서요. 실제로 있었습니다. 2010년 사건으로 좀 거슬러 가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시에 엘리베이터를 한 아이가 탔는데요. 뒤따라가서 한 남성이 탔습니다. 그런데 이 남성이 엘리베이터에 타서 갑자기 음란 행위를 시작했습니다. 아이가 놀랐는데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행위를 벌였습니다. 같은 날 2명에게 범죄를 저질렀을 정도로 용의주도했는데요. 결국 붙잡혔고 강제추행이 인정됐습니다. 왜냐하면 의도적으로 협소하고 폐쇄적인 엘리베이터 안을 이용해서 피해자가 도망갈 수도 없고 도움을 청할 수도 없잖아요. 그런 상황을 만들어 놓고 범행을 했다고 판단했는데요. 그래서 어린아이였기 때문에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 혐의, 성폭력 처벌법상의 조항을 적용해서 처벌했고요. 위력에 의한 추행을 실제로 저질렀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왜냐하면 위력이 단순히 신체 접촉이 없더라도 위압감을 줄 수 있는 성적인 의사를 제압할 수 있을 만큼의 충분한 위압감과 불안감을 주었다면 인정될 수 있다. 이렇게 대법원은 판단했습니다. 변호사님 쉽게 설명해 주세요. 벌써 어렵죠? 예, 어려워요. 사실 한 15년 전 그 이전으로만 가면 이게 아마 강제추행으로 인정이 안 됐을 거예요. 근데 이제 최근에는 이제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올라가면서 강제추행이 점점점 쉽게 인정이 됩니다. 근데 이번 사안도 이제 이렇게 나누면 될 것 같아요. 피해자가 몇 명이냐, 그러니까 대상이 누군가로 딱 특정이 됐느냐. 그러니까 이 사안에서 지금 우리 홍 기자님이 설명한 거는 한 아이를 20대 남성이 졸졸졸 따라갔죠. 피해자를 특정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아이가 도움이나 구조를 요청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나요? 엘리베이터 둘만 있는 공간이라면 더더욱 없겠죠. 그러면 이 공간에선 내가 어떤 행동을 해도 지금 상황을 회피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든다면 이제 무서울 거 아니에요. 그죠? 예. 무서움을 느낄 만한 상황. 이게 위력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 같은 경우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이 남성이 음란 행위를 할 때 바로 앞에 있는데 어떻게 도움을 요청할 수도 없는 무서운 상황에 해당했기 때문에 이 정도라면 위력에 의한 추행이라고 볼 수 있다라고 판단한 거고, 아까 지금 우리 본 사례 도서관 같은 데서 하면 대상도 특정이 안 돼 있고 예. 구조 요청 가능성도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그 경우에는 이제 강제추행 인정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 그 교수님, 지금 저희 가족 여러분들이 너무 많은 본인들의 경험을 올려주셔가지고 제가 뭘 소개해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다 어렸을 때 겪었던 그런 경험 때문에 그 충격에 내가 뭐 누굴 보면 막 무섭다, 어딜 못 간다, 뭐 이런 말씀들을 하고 계세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진짜? 그 굉장히 문제죠. 사실 이게 우리가 직접 공격받지 않더라도 이런 비정상적인 성적인 어떤 장면들이 사람한테 굉장히 큰 충격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범죄들은 성과 관련된 모든 부적절한 행위들은 다 범죄로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지금 성범죄 검거율, 발생 검거율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거든요. 이 이면에는 사실 우리가 그 이전에 이렇게 처벌하지 않았던 것들, 이런 정도면 뭐 굳이 처벌하지 않았어라고 하던 것들도 이제는 좀 더 범죄의 영역 안에서 처벌을 해야 되면서 성범죄에 대한 관념이 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좀 강력한 처벌, 그다음에 이걸 애초에 좀 이런 범죄 의도를 없앨 수 있는 이런 제도들을 빨리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정말 이런 행위하는 사람들 따끔한 좀 처벌이 내려졌으면 싶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고요.